네, 뉴스에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2차 북미 정상회담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의전과 동선 등 많은 볼거리가 나오고 있지만 핵심은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얼마나 이끌어낼 것인가, 또 구체적인 일정표까지 얻어낼 수 있을까에 달려있죠. 남주홍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과 함께 관련된 협상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또 보도본부의 하태원 부장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의 만남이 이쯤이 합의될 거다, 초안을 입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간략히 좀 정리를 좀.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밝혀질 내용이지만 미국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미국이 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북한이 얻어낼 수 있는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미국은 평화선언에 일단은 서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연락사무소를 열어줄 수 있고, 또 유엔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네. 북한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영변 핵시설, 핵무경 물질의 생산을 중단하는 것, 이것이 포함될 거고요.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그렇지만 전사자 유해의 추가 송환, 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지금 미국 언론 매체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학자로도 일하셨지만 국가정보원에서 책임 있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거 지금까지 나온 이런 정도의 평가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2차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것 자체는 환영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싱가포르 선언보다 진일보한, 네. 작지만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양측이 도모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우리 하부장 말씀하신 그 4개 항이 어떻게 표현될지는 아직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네. 적어도 평화선언 했을 경우에는 용어가 종전선언이든 뭐든, 네. 북한이 어떤 형태인지 여기에 대한 화답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외에도 네. 북한 스스로도 거기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변이 될지 플러스 알파가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네.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크게 그 싱가포르 선언에서 벗어난 보다 강론적인 구체적인 합의는 나올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강론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미리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서두르지 않겠다. 네. 우리 시간표 없다. 그 얘기는 로드맵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따라서 추가 협상을 이미 예측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 협상이 진행되면서 하나씩 구체화될 걸로 봅니다. 네. 일단 싱가포르에서는 큰 그림을 보여줬는데 오늘 그 이상의 강론 많이는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비핵화 일정을 로드맵이건 타임 테이블이건 시간표건 뭔가를 언제 어떻게까지 할지도 정하라고 요구가 많았었는데, 이건 더더군다나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좀 걱정하는 것은 양측이 우선 비핵화 정의에 대해서도 합의가 안 된 상태예요. 네. 비핵화라는 게 과연 북한의 비핵화인지 이른바 한반도의 비핵화인지,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라 할 경우에는 그 정확한 목록, 검증 절차, 그리고 그 따른 미국 간의 수교 협상을 예정한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아무런 구체적인 얘기가 없이 우선 양쪽의 진위 확인과 선의의 과시 차원에서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네. 그 와중에 지금 하부장 말씀대로 몇 개가 나왔는데, 네. 이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연락사무소가 평화선언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그러나 이 유엔 제재라는 것은 좀 의미가 달라요. 미국의 대북제재하고 유엔의 대북제재하고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중에서 제일 연결고리가 쉬운 게 한국의 대북제재입니다. 네. 근데 그 얘기는 안 나오고 지금 유엔 제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것은 국제공조에 관한 문제라 쉽지 않습니다. 네.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결국 이제 핵심은 대북 제재의 해제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북한의 노림수는 결국 가장 약한 고리, 네. 이게 한국이 이제 취한 제재 조치에 네. 대한 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 그다음에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것, 이 두 가지인데, 금강산은 아시다시피 2008년에 박광자 씨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한 제재 조치잖아요.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같은 경우는 2016년, 그러니까 3년 전이죠. 그 역시 우리 정부가 취한 제재 조치라는 점에서 일단 우리 정부를 공략하면 먼저 풀 수 있다, 그런 전략이라는 얘기가 그런 전략이 나오고 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신년사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무조건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다시 시작하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의 결과로 과연 이 두 부분에 대한 제재 고리가 풀릴지 아니면 그대로 잠겨져 있을지, 이게 핵심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닿으면 뭐 북한은 제일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하나만 한다면 그 약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금강산 관광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영변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를 저희가 쭉 했거든요. 작년 가을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영변에 대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좀 평가를 좀 다시 한번 여쭤야 되겠습니다. 영변 다 닫고 일단 뚜껑을 닫아놓는 동결을 한다면 이 정도라도 웬만큼 진전으로 봐야 될 필요는 없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도가 많은데 네. 영변 지역은 첫째 약 400여 개의 시설과 장비가 있습니다. 네. 거의 여의도 면적의 2배 정도가 되는 지역입니다. 네. 해커 박사, 즉 세계적으로 유명한 핵물리학자에 의하면 영변 시설을 봉인만 하는데도 10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방대한 작업이 요청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영변 동결 혹은 폐기라고 얘기했을 때는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 원론적으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네. 영변에 가서 시로를 채취하고 과거의 핵 생산 기록을 파악하는 데는 트럼프 정부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때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북한이 필요한 것은 당장의 실리입니다. 네. 북한은 미국에게 비핵화라는 명분을 제공해야 되고 미국은 북한에게 제재 해제라는 실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네. 어느 선에서 절충할 것인지 영변이 지금 그쪽에 리트머스 시험지인데 네. 현재 속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영변이 이번에 포함될 건 확실하나 네. 영변에는 얼굴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루토늄에 관한 시설, 또 하나는 우라늄에 관한 시설, 네. 또 하나는 핵물질 보관에 관한 시설입니다. 네. 따라서 이것들을 다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는 이번에 원론적인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말씀드린 미국이 생각하는 명분이 과연 영변에 그칠 것인가, 네. 영변에 따른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실리 조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네.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